네, 돈이 모이는 곳의 이유들, 이번엔 조금 더 깊은 시장 이야기, 투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끝났지만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은 조금 약한 흐름들과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안전판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하면요. 반도체가 확연히 이번 주? 네, 지난주부터 해서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들인데요. 실제로 좀 업황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일 걸까요?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낸드 가격 4월부터 올린다라는 얘기고 있고, 또 이제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 조절이 되면서 향후에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삼성전자가 2000년대 이후를 보면 한 해 10% 이상 하락한 다음에는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했던 게 반도체 저승사자 이렇게 불리웠던 게 모건 스탠리였는데, 여기서 이제 어제 시각을 바꿨잖아요. 목표 주가 높이고 실적 추정치도 높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천억 원 정도 매수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9,9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1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좋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특히 삼성전자 실적 위주로 본다라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레거시 쪽에서의 어떤 가격 회복이 좀 시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약하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좀 약하고요. 삼성전자가 워낙 놀렸던 상황에서 올라오는데, 레거시가 있고 HBM 쪽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다음 단계 HBM4인데 그죠? 예. 4에 벌써 샘플을 납품하고 여전히 앞서가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상승은 삼성전자가 작년과 달리 이제 주도한다, 하이닉스는 뒤로 좀 처진다, 아니면 역시 가면 같이 갈 수 있다, 어느 쪽이죠? 엇갈리면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종목이 하이닉스가 강했다가 또 삼성전자가 이제 강했다,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하고 또 SK하이닉스하고 주가를 이제 비교해 보면, 원래는 이제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하고 되게 유사성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네. 작년 이후에는 엔비디아 쪽의 매출 비중이 지금 한 16%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제 그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하고 좀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GTC 이후에 이제 젠스랑의 어떤 기조 연설을 들어봤을 때 무난했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새로운 게 나온 건 없다, 이렇게 평가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또 동력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안전판이 있는 기업도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두 종목이 동시에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좀 시소 비슷하게 가면서 좀 교차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말고도 소부장도 이제 사실 온기가 좀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력 있게 또 올라가는 쪽이 소부장이고요. 기존에는 SK 하이닉스 계열의 HBM 만드는 업체들이 강했다고 하면, 지금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 또 소재 업체가 최근에 또 강했거든요. 소부장 전략은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최근에 소부장 중에서 약간 소재 쪽이 수급이 좀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소재 쪽이라 ENF 테크놀로지나 동진 세미캠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 이름에 머티리얼즈 들어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소재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ENF 테크놀로지나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은 은근히 연중 최고점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보면은 약간 흔히 얘기하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올라오거나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앞장서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YC라는 검사 관련된 장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묶여서 좀 못 갔던 종목군들이 좀 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대체로 좀 쌉니다. 그리고 특징이 연간 기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어요. 소부장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보면 어쩌다가 찾아온 한두 종목 정도 그런 종목들이 덜어 있긴 한데, 대체로 보면 2년 연속 하락하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작년에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의 어떤 주가 만회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HBM 쪽보다는 주로 소부장 쪽, 일반 레거시 쪽 종목들이거든요. 유진테크라든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 원익 그룹들, 이런 그룹들, 이런 종목군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뭐 당분간 좀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SK 온 수주 소식도 있었고 분위기도 사실은 2차 전지도 워낙 이제 사실 바닥권이어서 기대감이 있는데 그전에 자동차 얘기를 하면 고민이 있는 섹터가 사실 또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예. 좀 가려고 하면 뭐 툭툭 튀어나오고 그죠? 또 트럼프의 관세 노이즈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주춤주춤하고 못 갑니다. 한 4월 정도 넘어가면 관세 노이즈가 좀 제거되면 저 자동차도 갈 수 있을까요? 예, 뭐 자동차 업종은 트럼프가 콕 찍어서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네. 미국의 제조업 강점 가지고 있다라는 게 또 자동차 쪽이다 보니까 이제 견제가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호 관세했을 때 과연 이제 뭐 미국이 득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도 어차피 부품 같은 경우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구조니까 네. 지금 미국이 발표하고 있는 관세 액면 그대로 발효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 다 이제 협상용이다라는 걸 인식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관세부가 했을 때 미국산 자동차 가격도 어차피 같이 올라가는 거라서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세다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라서 여기에 따른 어떤 변동성 자체는 어느 정도 감수는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를 열심히 담고 있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3주 동안 보면 현대차에 대해서 매도 없이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현대차에 대한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 자동차 주변에 있는 기업들, 뭐 최근에 이제 SL이 뭐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SL, 뭐 현대, 위아 아니면 주변에 있는 화신 이런 등등의 어떤 종목들의 변화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는 좀 변동성을 각오하더라도 좀 조정 나올 때는 좀 편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주를 좀 좋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예, 그러니까 부품주 같은 네. 경우는 자동차주가 움직일 때 탄력도 면에서는 더 그렇죠. 이제 뛰어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네. 미국의 현지 공장 갖고 있는 업체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자유로운데 제가 뭐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들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빼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여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동차 얘기했고요. 지금은 워낙 뭐 잠잠하지만 또 이제 뭔가 좀 이슈가 붙으면 예, 불이 붙을 수 있는 섹터가 하나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했고요. 2차 전지 제가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그죠? 넘어가는 것부터 잠깐 코멘트를 하게 되면 2차 전지 사실은 이제 뭐 악재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뭐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재에 반응하면서 좀 툭툭 올라가는 흐름들인데요. 2차 전지 시각은 어떠세요? 2차 전지는 어저께 사실 LG화학이 2차 전지주는 아닌데,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 그렇죠. 증권사에서 네. 뭐 실적 좋아진다라고 평가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또 종목들 끌어올리고 네. 그런 역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하락도 어느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외부 환경이 좀 개선되고 실적도 바닥을 친 것 같다. 그러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통과한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네. 공매도 대상이 되기도 현재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등등의 이슈를 이제 감안을 해본다라면 또 최근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 이런 쪽에서도 자금이 좀 나와서 대안주로서의 어떤 2차 전지가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워낙 바닥권이긴 하지만 뭐 대규모 유증인데 이런 거를 어쨌든 간에 뭐 충격을 더 이상 충격받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때 할 때 무슨 슈퍼사이클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괜히 이제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또 기사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거기에 대한 또 논란이 생겼잖아요. 슈퍼사이클은 뭘 얘기하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증산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자금 예. 투입하는 이유가 슈퍼사이클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 누가 봐도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논란 자체가 주가를 좀 어지럽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이제 약간 중립, 그 다음에 종목별로 중립 혹은 중립 이상 이 정도로 보시는 예. 거죠. 네. 다음 증권주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주 가운데서도 뭐 증권주 얘기를 간혹 하셨는데 이 증권주를 주목해야 되는 환경 변화들이 좀 있죠? 얘기해 주십시오. 예, 뭐 거래량이 증가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거래 대금이 2조 4천억 원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뭐 500만 주주가 있는 종목이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좀 달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증시의 거래 대금이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또 4월 되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공매도 재개 자체도 또 이제 거래 대금, 거래량을 또 증가시키는 그런 이벤트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네. 아직까지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증권주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러니까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뭐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주요 뭐 JP모건을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변동성에서 투자 수익이 상당했을 것이다. 뭐 헤지펀드들이 어떤 네. 옵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했을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래 시간도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네. 대체 거래도 생기고 이런 것들도 거래 대금을 늘리는 요인들이고요. 증권주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어디를 좋게 보시나요? 제가 부른 순서는 시총순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건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예. 키움증권 쪽에 예. 어떤 거래대금 증가됐을 땐 탄력도가 있을 수 있어서 예. 저는 이제 증권주가 움직일 때는 키움증권을 좀 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증권주 아이디어 좋죠.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좀 주세요. 사실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견주하게 가는 흐름들이고 미국도 단기적으로는 좀 사실 빠진 만큼 빠진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우리 예. 시장이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룸이나 시장 전략은요. 예, FOMC 회의가 좀 무난했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증시의 특징이 3월 둘째 주에 저점을 치고 그 이후에 이제 올라서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데 지금 이번 주 돌아가는 거 봐서는 좀 그런 특성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어쨌든 FOMC 회의를 봤을 때 미국 경제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올해 금리 2번 정도 내릴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상태라서 네. 시장은 충분히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조선 부품,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좀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머닝 전략, 시장 이야기, 핵심 섹터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금요일 딥사이트가 있는데요. 딥사이트 예고 좀 보여주세요. 내일은 두 가지 주제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왜 양자를 택했을까? 그러게요. 양자 컴퓨팅 시간 많이 걸린다. 뭐 젠슨왕이 막 그랬는데 자기네 GTC에서는 양자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좀 사업을 이제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요. 권중현 작가 내일 모시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또 한 가지 파월 발언 또 이후에 경기 침체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나 경기 침체 또 글로벌 이 돈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제일 잘 아는 분이 마경환 대표인데요. 글로벌 자금 흐름들 또 포트폴리오 전략 내일 세우겠습니다. 예, 시장 공감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